삼봉, 저기 담 너머에 있다. 잡아라. 1398년 8월 26일 밤 10시 안돼! 조선을 설계한 56세의 천재 정도전이 담을 넘어 도망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칼을 든 군사들의 함성, 앞에서는 어둠뿐. 비장한 대화 없었습니다. 마지막 유언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칼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간 그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걸렸습니다. 조선의 헌법을 만든 남자, 담을 타고 도 한양을 설계한 남자, 태조가 그대 없이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했던 남자. 그가 왜 개처럼 도망치다 죽어야 했을까요? 시체가 왜 시장 한복판에 걸려야 했을까요? 드라마 정도전을 보셨나요? 마지막 회 정도전은 이방원과 마주 앉아 차분히 대화를 나눕니다. 세자께서 왕이 되시면 진정한 신권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감동적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 건국 최고의 브레인이 하룻밤 사이에 몰락한 그날 밤. 드라마가 절대 보여주지 않은 권력의 잔혹한 진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삼봉. 그대가 꿈꾼 세상은 이것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쓰고 조직도를 짜고 사무실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여러분이 만든 그 회사에서 쫓겨나 죽습니다. 이것이 정도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1398년 8월 26일 한양의 밤. 한 남자가 자신이 설계한 궁궐 근처에서 죽어갑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한 건축가였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은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정도전의 아들들이 죽었고 그의 동지들이 죽었고 그가 옹립한 10살 왕세자는 순식간에 폐위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고 한양을 설계한 천재. 태조 이성계가 그대 없이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했던 남자. 그가 왜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자신이 설계한 도성에서 개처럼 쫓기다 죽어야 했을까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두 천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대 이방원. 재상 중심제 대 왕권 중심제. 이상주의자 대 현실주의자. 만약 그날 밤 정도전이 살아남았다면, 만약 이방원이 망설였다면 조선의 500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품위 있게 죽습니다. 이방원과 마지막 대면을 하며 서로의 정치 철학을 논하죠. 세자께서 왕이 되시면 진정한 신권 정치가 가능합니다. 삼봉, 그대는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가? 두 사람은 비장한 이별을 나눕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드라마니까 가능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냉혹하고 비참했습니다. 태조실록 14권 1398년 8월 26일 기사. 한자로 빼곡히 적힌 이 기록을 현대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밤 이경, 그러니까 밤 10시경에 정안공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의 집을 포위하였다. 정도전이 담을 넘어 도망쳤으나 곧 잡혔다. 국문도 없이 그 자리에서 차명에 처했다. 조선 최고의 지략가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거창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유언도 없었습니다. 비장한 이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담을 넘었지만 결국 개처럼 끌려나와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나를 죽이면. 조선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칼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정종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의 시체를 저작거리에 효수하니 온 한양 백성이 보았다. 3일간 저작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조선의 헌법을 만든 남자, 한양의 설계도를 그린 남자, 경복궁을 지은 남자, 조선 경국전을 저술한 남자, 그의 목 잘린 시신이 3일간 시장 한복판에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침을 뱉었고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 투쟁의 끝이었습니다. 정도전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남은 정도전과 함께 조선 건국을 설계한 문신, 태조실록의 기록입니다. 남은이 집에서 칼을 들고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그 자리에서 베어졌다. 남은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검객 출신답게 칼을 들고 대항했지만 수십 명의 군사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효생, 정도전의 가장 가까운 측근. 태조실록 심효생은 도망쳤으나 체포되어 차명되었다. 정도전의 아들 정진과 정경도 죽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그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단지 정도전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진이 울며 말하길, 저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꾸몄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목숨만은 하였으나 듣지 않고 죽였다. 단 하룻밤에 정도전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재판도 변론도 구명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1388년 위화도, 1388년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 이성계 장군이 말머리를 돌립니다. 고려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역으로 개경을 향해 진군합니다. 역사를 바꾼 쿠데타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려 조정은 명나라의 요동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군사를 움직이기에 최악의 시기입니다. 게다가 명나라와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배반할 것인가? 바로 이때 한 남자가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정도전. 당시 정도전은 유배에서 풀려나 이성계의 막료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고려 왕조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알았고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속삭였습니다. 장군, 고려는 이미 죽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백성을 수탈하고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장군뿐입니다. 이성계는 망설였습니다. 나라를 배반하라는 말인가? 정도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썩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이성계는 결심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고통받는 나라는 하늘이 버린 나라다. 하늘이 버린 나라를 바꾸는 것은 역성혁명이며 이는 천명이다. 정도전은 단순한 쿠데타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고려가 아닌 조선, 왕권이 아닌 신권, 귀족이 아닌 백성. 그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1392년 7월 이성계가 왕위에 오릅니다. 고려는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조선. 이 이름을 제안한 사람도 정도전입니다. 조선은 아침의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새 아침, 새 나라, 새 희망입니다. 태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건국 후 정도전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일했습니다. 국호를 정하고,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궁궐을 설계하고, 법전을 만들고, 관료 제도를 개편하고, 군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밤낮으로 경복궁 설계에 몰두하니 태조가 말하길 경은 잠을 자는가 하였다. 정도전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정도전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상가였습니다. 성리학을 깊이 공부했고 맹자의 민본주의를 신봉했습니다. 불시잡변을 저술해 불교를 비판하고 유교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진법이라는 병법서를 저술했고 조선군의 훈련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요동정벌 계획도 그가 수립했습니다. 그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일본과의 외교도 주도했습니다. 교린 정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는 도시계획가였습니다. 한양의 거리 배치, 궁궐의 위치, 종묘사직의 배치, 모든 것을 풍수와 유교 이념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정도전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에게는 확고한 정치 철학이 있었습니다. 왕은 상징이다. 실제 정치는 능력 있는 재상이 해야 한다. 이것을 재상 중심제 또는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왕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신하가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도전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고려 말의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우왕, 창왕, 무능한 왕들이 권문세족의 꼭두각시가 되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정도전은 생각했습니다. 왕이 현명하면 다행이지만 왕이 어리석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다면 왕 한 사람의 능력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정도전의 구상은 이랬습니다. 1단계 왕은 도덕적 권위만 가진다. 백성의 모범이 되고 상징적 존재가 된다. 2단계 실제 행정은 의정부에서 처리한다. 의정부는 오늘날의 국무총리실과 같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 3단계 6조는 왕이 아닌 의정부에 보고한다.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왕을 거치지 않고 의정부에 직접 보고한다. 4단계 간관이 왕의 잘못도 비판할 수 있다. 사간원과 사원부가 왕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한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권력의 균형, 견제와 감시.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력한 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이방원,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 그는 정도전 못지않은 천재였습니다. 18세의 과거 급제, 당대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고려 조정에서 벼슬하면 아버지의 혁명에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1392년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제거한 사건. 조선 건국의 마지막 걸림돌은 정몽주였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방원은 직접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선주교에서 이방원은 칼을 들었고 정몽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권문세족 설득과 제압. 이방원은 개경의 권문세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협박도 했고 회유도 했습니다. 고려 왕족 처리. 우왕, 창왕. 고려 왕족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위험한 일도 이방원이 도맡았습니다. 조선 건국에서 이방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방원은 지략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제목이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그의 공이 가장 컸다. 조선이 건국되고 농공행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전 1등 공신, 남은 1등 공신, 조준 1등 공신, 그리고 이방원은 정오품 밀직사사, 형 이방과 이방인은 더 높은 직위를 받았고 심지어 외척들도 이방원보다 높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방원이 공이 가장 컸으나 정도전이 그를 미워하여 낮은 관직을 주었다. 방원이 크게 불만을 품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왜 정도전은 이방원을 미워했을까요? 정도전은 이방원을 알았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너무 야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 이념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믿었습니다. 재상들이 정치를 하면 당파 싸움만 일어난다. 왕이 직접 통치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법을 만드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방원은 맹자보다 한비자를 좋아했습니다. 민본주의보다 법과 사상을 선호했습니다. 신권보다 왕권을 중시했습니다. 정도전의 재상 중심제 대 이방원의 왕권 중심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세자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과 셋째, 어머니 한씨 소생, 이방간 넷째, 어머니 한씨 소생, 이방원 다섯째, 어머니 한씨 소생, 이방년 여섯째, 어머니 강씨 소생, 이방석 일곱째, 어머니 강씨 소생. 문제는 태조가 신덕왕후 강씨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한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부인 강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한씨 소생 왕자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각자 세력을 키우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중 누구를 세자로 삼으시면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지만 방석은 아직 어립니다. 순수하고 야심도 없습니다. 방석을 세자로 삼으시면 왕실이 안정될 것입니다. 태조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도전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종하기 쉬운 어린 왕을 원했습니다. 정도전은 계산했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면 내 정치 이상은 무너진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원한다. 재상들을 꼭두각시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어린 방석이 왕이 되면 섭정을 할 수 있다. 내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정도전은 태조를 설득했습니다. 전하, 방석 대군은 총명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이 안정될 것입니다. 한씨 소생 왕자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방석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1398년 막내 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나이 10살. 방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의식을 치렀을 뿐입니다. 조선 건국 최고의 공신 이방원을 제치고 10살 꼬마가 세자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방원 대군의 공을 생각하면. 하지만 전하의 뜻이니. 태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원이 불만을 품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신복들과 자주 만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방원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준비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궁궐에서 업무를 받고 나무는 집에서 병법서를 읽었고 심효생은 군사훈련을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집은 달랐습니다. 이방원은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이숙번, 무관, 이방원의 최측근, 이천우, 무관, 뛰어난 전술가, 조영무, 문관, 명석한 책사, 하륜, 문관, 냉철한 전략가. 이방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움직인다. 신복들이 놀랐습니다. 이숙번이 말했습니다. 주공, 아직 준비가. 이방원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없다. 정도전이 우리를 먼저 칠 것이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빌미로 군사를 모으며 은밀히 방언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태조실록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8월 26일 밤 이경, 그러니까 밤 10시, 방언이 군사를 일으켰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순위 남은, 2순위 정도전, 3순위 심효생. 왜 정도전이 2순위였을까요? 남은의 집이 가장 가까웠고 남은이 가장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표 남은의 집. 군사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남은은 싸웠습니다. 검객 출신답게 칼을 들고 맞섰습니다. 태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이 칼을 들고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그 자리에서 베어졌다. 남은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부탁한다. 소식을 들은 정도전. 누군가 급히 달려와 알렸습니다. 삼봉, 남은 대감이, 방원 대군의 군사가. 정도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다음 목표라는 것을. 정도전은 도망쳤습니다. 56세의 나이에 조선 최고의 지략가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태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이 담을 넘어 도망쳤으나 곧 잡혔다. 나를 죽이면 조선이 흔들린다. 세자께서, 전하께서 알면. 이방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 하나로 명령했습니다. 차명. 그날 밤은 길고 참혹했습니다. 심효생, 체포되어 처형. 정진, 정경, 정도전의 아들들, 처형. 남은의 가족들, 처형. 단 1시간 만에 정도전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재판도, 변론도, 구명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직접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태조를 만나야 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이 혈이, 그러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태조를 아련하니 태조가 크게 놀라 무슨 일이냐 하니 방언이 정도전 등이 역모를 꾀하여 제거했습니다 하였다. 태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정도전이 자신의 아들 손에 죽었다는 것을. 방언, 그대가 정도전을. 이방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역모를 꾀했습니다. 어린 세자를 이용해 아버님을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한양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걸렸습니다. 백성들은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선을 만든 사람들이라던데. 권력 싸움은 무섭구나. 세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10살 방석은 세자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얼마 후 방석과 그의 형 방번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건국 6년 만에 건국의 주역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400년 이방원은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됩니다.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왕권, 권력, 조선의 지배자. 태종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재상 중심제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폐지하고 왕이 직접 육조를 통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종은 정도전이 만든 시스템의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육조체제, 정도전이 만들었습니다. 사관원, 정도전이 설치했습니다. 사헌부, 정도전이 강화했습니다. 한양의 구조, 정도전이 설계했습니다. 태종은 정도전을 죽였지만 정도전의 작품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경복궁에서 일어나고 정도전이 만든 제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통치는 피로 얼룩졌습니다. 1차 왕자의 난, 정도전 세력 제거. 2차 왕자의 난, 형 이방간 제거. 민무구, 민무질 처형, 처남들 제거. 외척 숙청, 왕비의 친척들 제거. 태종은 의심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신하를 의심하고 심지어 아내마저 의심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정도전과 형들이 나타나 왜 우리를 죽였느냐 하며 울부짖었다. 태종실록에는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 14년 임금이 정도전의 무덤을 지나다가 말에서 내려 절을 했다. 좌우의 신하들이 놀랐으나 임금은 말이 없었다. 왕이 된 이방원은 자신이 죽인 정도전에게 절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존경과 미움, 감사와 죄책감, 승리와 공허함. 태종은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를 잃었습니다. 왕위를 얻었지만 우정을 잃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아들 세종이 등장합니다. 세종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아버지 태종의 강력한 왕권과 정도전의 합리적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강력한 왕이면서도 신하의 말을 들었고, 독단적이면서도 토론을 중시했고, 권위적이면서도 민본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세종은 정도전과 태종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가졌습니다. 조선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정도전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천재, 꿈을 이루지 못한 이상주의자,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죽은 설계자. 그의 무덤은 소박합니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나라는 500년을 버텼습니다. 그가 만든 제도는 조선 왕조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경복궁은 오늘날에도 서 있습니다. 광화문, 종로, 사직동, 경복궁. 이 모든 이름이 정도전이 지은 것입니다. 설계자는 죽었지만 설계도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도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으면 무너진다. 이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설계는 영원히 남는다. 이방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결국 남는 것은 외로움뿐이다. 승리가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옳은 것이 더 중요하다. 역사는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닙니다. 정도전이 없었다면 조선의 시스템은 없었을 것이고, 이방원이 없었다면 강력한 왕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설계도로, 한 사람은 실행력으로, 한 사람은 이상으로, 한 사람은 현실로. 1398년 8월 26일 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밤. 가장 많은 피가 흐른 밤. 그날 죽은 사람들은 단순한 권력욕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념에 죽었습니다. 이상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냉혹함에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념의 충돌, 권력의 투쟁, 신념과 현실의 갈등. 만약 그날 밤 정도전과 이방원이 칼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면, 만약 두 사람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조선을 이끌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패자의 이야기에도 진실은 있습니다. 때로는 이긴 사람보다 진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정도전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500년을 넘어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설계자는 죽어도 설계는 영원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왕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그들의 꿈은 살아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2차 왕자의 난, 이방원과 그의 형 이방 간의 피비린내 나는 대결, 그리고 태종이 왜 자신의 처남들을 모두 죽였는지 그 잔혹한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히스토리인 채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